어제 이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하고 그 다음에 d 오비탈의 가림 효과 이 두 개가 아주 경쟁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n은 주양자수여서 ns는 이제 보통 4s. 그럼 여기에 있는 n-1d는 3d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 경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이금속의 이온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온화는 항상 어디서 되냐면 바로 밸런스 오비탈. 자, 밸런스 오비탈, 이제 우리말 번역은 최외각 오비탈,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외각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성격이 가장 불안정한, 에너지 중에 가장 높은 오비탈을 최외각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외각 오비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누구가 가장 큰 거? 주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을 바로 최외각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22번 타이테늄, 뭐 곧 얘기를 하겠지만 이 22번 타이테늄의 그 뭐냐면은 그 오비탈 전자 배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몇 개가 있죠? 22개가 있고 18개까지는 알곤 전자 배치랑 같은 다음 나머지 4개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거든요. 이때 3D4S, 3D4S로 쓰는 것은 요것은 에너지 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D하고 4S 중 지금 3D가 더 에너지가 안정하고 4S가 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안정한 걸 왼쪽에, 불안한 걸 오른쪽에 전자 배치를 쓴 게 바로 이런 식인데, 이게 전문적인 화학 책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표기가 돼요. 근데 하이탑이나 중달 같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책에서는 전자 배치를 어떻게 4s2 3d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이냐면 채워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4s하고 3d 중 어디에 먼저 채워진다고 했었죠? 바로 침투 효과에 의해서 4s에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3d의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건 채워지는 순서고 이렇게 표기하는 건 에너지 순서고, 아시겠죠? 근데 에너지 순서로 채워진다고 쓰건 채워지는 순서로 쓴다고 쓰건 여기에서의 가장 불안정한 최외각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가장 큰 여기라고요. 주양자수가 가장 큰 여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이구 3D2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몇 가 양이온을 만들고 싶다? 2가 양이온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떨어져 나온 이 전자는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4s2에 있는 요 전자, 4s2에 있는 요 전자가 이온화돼서 떨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순으로 쓰건 채워지는 순서로 쓰건 s 오비탈 4s2에서 이온화가 돼서 결국 이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3d2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이 논리 구조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외워야 됩니다. 뭘 외워야 되느냐? 바로 4주기 전이금속 전자 배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4주기 전이금속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개수 딱 몇 개죠? 몇 개죠? 10개입니다. 10개. 이 10개의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순서.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지금은 뭐 이게 뭐 중요한가 싶겠지만 나중에 그 배위결합 화합물이라고 있어요. 배위결합 화합물의 성격을 분석을 할 때 이 순서가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이 10개가 순차적으로 이렇다 외우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외우느냐? 나도 고등학생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등학생 때 화학생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솔직히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그만이고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써도 그만이고 상관없는데 어쨌건 외우면 그만이겠지? 나는 어떻게 외우냐?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이렇게 외웁니다. 앞 글자만 따서 노래처럼 아시겠죠? 시처럼 아시겠죠? 네. 근데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여튼 알아서 외우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는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알겠죠?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읽어야 외워지지. 자, 따라합니다.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의 전자배치를 해보자. 자, 그러면 18개까지 전자는 누구랑 전자배치가 같고요? 18개까지는 알곤이랑 전자배치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몇 개의 전자배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머지 전자 3개를 더 전자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는 순서상 3D가 먼저 채워져요? 4S가 먼저 채워져요? 4S가 먼저 채워지죠. 그래서 그 4S가 지금 전자가 2개씩 이렇게 채워져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왜? S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씩 들어가니까요. 만만히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S오비탈의 전자 2개가 채워지면 이제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D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요? 10개까지 들어가죠. 왜? D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가 있으니까 한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가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스캔딩부터 아연까지 전자가 D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아까 뭐를 기억하는 게 좋다? 순서를 기억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철이 이 순서상 몇 번째냐?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6번째죠. 6번째면 바로 D6 전자배치를 바로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막 싸움 원리를 막 1S, 2S 딱 써가지고 전자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외워놓으면 뭐 스티브크 망페 코 몇 번째? 7번째지. 7번째면 D7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의 전자배치들을 금방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자배치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게 항상 예상대로 돌아가요? 항상 내 예상을 벗어나요? 항상 내 예상을 벗어나게 돼 있단 말이지. 바로 여기서 예외성이 나타납니다. 예외성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예외성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게 누구하고 누구냐면 크로미움, 코퍼 요 2개. 자, 여기에 있는 크로미움하고 코퍼, 이 예외적 전자배치는 예전 수능에서도 나왔습니다. 나 수능 칠 때는 이거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때가 94년도니까 94년도 수능을 칠 때는 이게 수능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수능에도 나올 정도란 얘기는 교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교수들이 시험 문제 잘 내는 녀석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예외적 전자배치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런 예외적 전자배치를 갖느냐에 대한 이유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결과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이유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 미스고 페이보릿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스고 페이보릿에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주 어린이날에서 했던 익스체인지 에너지와 함께 요 예외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미스고 페이보릿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예외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일, 홀전자가 최대가 되는 전자배치, 요것이 안정화됩니다. 홀전자가 최대가 되는 전자배치가 안정화가 됩니다. 안정화가 된다. 자,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24번 크로뮴입니다. 자, 이 녀석에 약간 밑에 써볼까? 전자배치가 3D4OS2가 요거이 예상이잖아요. 예상? 그죠? 근데 얘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3D5의 4S1이 되는 걸 요걸 외워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이 웬 4S야?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 실제 전자배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3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의 3D 오비탈이 있고 4S 오비탈이 하나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D 오비탈 5개의 전자, 어떻게 전자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짜잔,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3D 오비탈과 4S에 걸쳐서 전자가 쭈루룩 채워졌는데 홀전자가 어떻게 돼요? 생각할 수 있는 홀전자가 가장 많이 채워진 전자배치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설명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녀석들이 무엇을 잘 만족한다고 할 수 있냐면 훈트룰을 가장 잘 만족한다 라고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뭐만 알겠죠? 뭐를 잘 만족한다? 훈트룰을 가장 잘 만족한다. 그리고 훈트룰을 가장 잘 만족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교환 에너지. 저번 시간에 교환 에너지 했었죠. 그게 어떻게 썼었냐면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던 게 바로 교환 에너지였어요. 이 교환 에너지 역시 누가 좋아하신다? 미스고 페이보리. 무슨 말 알겠죠? 미스고 페이보리. 그래서 이 교환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홀전자의 개수를 n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스핀 홀전자 개수를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교환 에너지가 여기서 최대로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각 전자에 대한 유효 핵전화가 아주 증가하기도 한다 라는 개념으로 훈트룰을 설명했었습니다.
이때 전자 간의 자기적 상호작용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5월 5일 강의를 꼭 보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순차적인 주기적 예상은 이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됐습니까? 됐죠? 자, 고다음. 자, 다 쓰였죠? 썼죠? 그 다음 A 자, 두 번째는 이 바로 가득 채워진 전자 배치가 안정합니다. 가득 채워진 전자 배치가 안정합니다. 자, 누구 얘기하는 것이냐? 29번 코퍼. 이 녀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퍼.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앞서처럼 예상되는 전자 배치는 코퍼의 예상되는 전자 배치는 3D9 4s2.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요건 이제 내가 선호하는 전자 배치예요. 에너지 순서대로 쓰는 건데 미쓰고는 요거 반대로 쓸 수도 있어야겠죠. 반대로 뒤집어서 그거는 채워지는 순서니까 그냥 교사가 얘기하는 취향을 따라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3D10 4S1 3D10 4S1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3D10 그러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요 d 오비탈이 있을 거고 여기에 4s 오비탈이 있을 건데 10개 하나를 전자 배치한다? 이거겠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저것이 구리에서 나타나는 저 11개의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자, 요런 식의 표현을 전자 쌍이라고 했잖아요. 전자 쌍.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 쌍. 여기에서는 전자 스핀 요것에 의한 각 운동량이 완전히 상쇄됩니다. 전자 스핀에 대한 각 운동량이 완전 상쇄가 됩니다. 아시겠죠? 전자 스핀? 스핀을 빼고 전자의 각 운동량이 완전히 상쇄됩니다. 전자의 각 운동량이 완전히 상쇄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 운동량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을 통해서도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죠. 근데 운동량이 없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역학적 에너지도 줄어드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정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정해진다는 얘기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어진 오비탈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라 요런 디오비탈 전자배치를 생각을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 이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 결과가 중요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과거 수능에서도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4S2, 4S2인데 요 놈만 4S1, 얘도 4S1.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미스고는 이 예외성에 특별히 뭐한다? 이 예외성에 특별히 집착을 합니다. 집착적이다. 그것도 편집증적인 집착을 한다. 편집증적인 집착을 한다. 그래서 38기부터 계속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38, 39, 40, 41, 42, 43. 아주 집착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 집착이 뭐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착의 결과가 뭐냐? 어떻게 될 것이냐?